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현존재는 근원적으로 공동 존재며 저 공동 존재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계속 한번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요, 177쪽 두 번째 문단부터입니다. 공동 현존재가 세계 내 존재를 실존론적으로 구성한다면 이 공동 현존재도 세계 내부적 용지자에 대한 배시적 교섭과 마찬가지로 마음씀이라는 현상에서부터 해석되어야 된다. 마음씀이라는 현상에서부터 해석되어야 하는데 이 마음씀으로서의 규정되는 것은 현존재 일반의 존재이다. 공동 존재라는 존재 양식이 비록 배려와 마찬가지로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는 존재자에 대한 존재라 하더라도 배려의 존재 성격은 공동 존재에 특유한 것은 아니다. 현존재가 공동 존재로서 거기에 대해 태도를 취하는 그 존재자는 그러나 용재적 도구라는 존재 양식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신 현존재이다. 이 존재자는 배려되는 게 아니라 고려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합니다. 배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보니까 마음씀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마음씀은 언제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텍스트가 있으면 괄호에서 봤다시피 지금 할 게 아니고요. 앞에, 뒤에, 차후에 우리가 읽을 내용입니다. 이럴 때마다 좀 답답하죠. 저는 읽었으니까 상관없지만 처음 읽는 여러분들은 답답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아니, 뒤에 나올 걸 그때 거기에서 이야기하지, 마치 여기에서 보면서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나요. 아무튼 배려가 마음씀에서 나온 것처럼 현존재가 다른 현존재를 대할 때도 마음씀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배려는 보통 사물들에게, 즉 전제자들에게 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는 용제자에게 취하는 우리의 모든 태도를 배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몇 번씩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계 내 존재, 그리고 세계 내부적 존재, 실존하고 전제한다, 현존재, 용제자, 이렇게 구분하라고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현존재에게는 고려하고 저 세계 내부적 존재자들, 전제자나 사물들에게는 배려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용어를 헷갈리지 마세요. 물론 헷갈리는 게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죠. 하이데거가 헷갈리게 썼어요. 번역하는 사람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제부터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물들에게 우리가 취한 태도는 배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우리와 같은 다른 현존자들에게 취하는 태도를 고려라고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실은 둘 다 독일어 조올게, 즉 마음씀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마음씀이라는 조올게라는 단어에서 앞에 배가 붙으면 배조올게에서 배려라고 번역을 한 거고요. 저 마음씀 조올게에서 앞에 피어를 붙여서 피올조게라고 하면 고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배려 아니고요. 어떤 일에 대해서 심사숙고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고려 아닙니다. 그냥 사물들에게, 전제자에게 취하는 모든 태도가 배려고요. 나와 같은 다른 현존재들에게, 공동 현존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태도 취하는 걸 다 고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조올게는 이 영어로 번역하면요, get로 번역하더라고요. get은 무엇인가를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저 feel조올게는 영어로 번역하면 care라고 번역하더라고요. 무엇인가를 돌본다, 그런 뜻이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배조올게를 배려라고 번역하지 말고 취한다 라고 번역을 하고, feel조올게를 고려라고 번역하지 말고 돌본다, 이렇게 번역하면 좀 나았겠다 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무조건 뭐 돌본다 이런 것도 아니어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저도 번역자가 엄청나게 고민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이걸 이해해야 되니까 배려의 한쪽에는 취한다. 이게 의미가 있구나. 이걸 기억하시고요. 고려의 한쪽의 의미에서는 케어, 돌본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봐야 배려와 고려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되니까요. 음성과 입성을 배려하는 것도 환자를 간호하는 것도 고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표현을 배려의 용어법과 일치시켜서 실존 범주를 나타내는 수로로서 이해한다. 예컨대 현존재의 현실적 사회 제도로서의 고려는 그 기초를 공동 존재로서 현존재의 존재 틀에 둔다. 그런 사회제도가 현실적으로 기묘한 동기는 현존재가 우선 대개는 고려를 갖지 않은 양상에 머물러 있다는 데 있다. 서로 협력하고 반목하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고 서로 모른 채 한다는 것은 다 고려에 가능한 방식들이다. 바로 이 마지막에 언급한 결여와 무관심의 양상은 일상의 평균적 상호 존재의 성격을 규정한다.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현실적으로 일상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든 저 배려를 실존론적으로 사용하겠다. 그런 뜻으로 하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저 고려도 현실에서 어떻게 일상에서 어떻게 사용하든 상식적인 세계에서 뭐라고 말하든 나는 실존론적으로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에서 그렇게 이 두 단어를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고려는 영어로 번역하면 어떤 케어, 돌봄 이런 뜻이잖아요. 저런 뜻과 의미를 가진 것에 대해서도 하이데거가 부연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일상적으로 우리는 다른 공동 현존재에게 무관심하고요. 지나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 케어, 돌본다는 말을 쓸 때는 무관심하거나 지나친다는 것을 염두하고 그걸 전제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꼭 의자에 앉아야만 배려하는 것이냐. 의자에 앉지 않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배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정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만날 때요. 대부분 사람들을 그저 무관심하게 스치면서 살아가죠.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근본적인 거라고 다 누구나 그런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격은 딸마다 배려되는 도구의 용제성의 성격이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타자의 일상적, 세계의 내부적 공동 현존재의 성격이기도 하다. 공동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관심의 양상은 존재론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이 상호 존재를 당장 다수의 주체의 순수한 전제적 존재라고 오해하기 쉽다. 임의의 사물들이 무차별적으로 함께 출현하는 것과 서로 함께 존재하는 사람들이 서로 관계없다는 것 사이의 차이는 같은 존재 양식의 사소한 변종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존재론적으로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저 무차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고 스치니까 마치 이게 어떤 사물들처럼 용제자들처럼 존재자들처럼 그것들을 무관심하게 보는 것처럼 유사하게 느낄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저 용제자들을 우리가 무관심하게 스치는 것과 공동현존재들을 무관심하게 스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수의 사람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명동 한복판을 걷고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 명동 길 한복판에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겠죠. 가게들도 있고요. 간판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장식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다양한 용제자들이나 전제자들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것과 저 무차별적으로 지나치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이데거가 예를 안 들었으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자면요. 일전에 일이 늦게 끝나서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퇴근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야 마침 제가 살던 집 앞에 있는 인도가 좀 좁았거든요. 피곤하니까 그냥 땅만 보고 바닥만 보고 빨리 집에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인도를 가운데로 가고 있었는데 제가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젊은 여성분이 밤이었잖아요. 그래서 낯선 남자인 제가 길 가운데로 가고 있으니까 저를 피하려고 한쪽으로 움직인 겁니다.
피한 거예요. 그 인기척을 저도 느끼고 놀라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피했죠. 약간 마음 한켠에 좀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발견해서 좀 피했으면 그 여성분이 더 편하게 왔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만약에 앞에 있던 것이 어떤 가로수거나 분리대 같은 거였다고 하면 저는 흠집 놀라 피하거나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툭 치거나 이게 하필 내 길에 있어 하면서 짜증을 냈을 것 같아요. 이것처럼 어떤 전제자들, 용제자들을 대하는 것과 다른 현존재들을 대하는 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영제자들은요, 내가 좋은 방식, 내가 편하려고 만나는 겁니다. 내 다리가 아프니까 의자를 앉는 거고요. 내가 물건들을 넣어야 되니까 가방을 구입해서 가방에 물건들을 넣는 거고요. 내가 춥거나 더우니까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입는 거예요. 용제자들은 이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현존재를 우리가 대할 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있는지 그 사람의 기분과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먼저 살피잖아요. 그게 바로 고려예요, 고려. 케어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함께 모였는데 어떤 친구가 우울하다? 그러면 왜 그러냐고 걱정해 주는 게 사람이고요. 집에 들어왔는데 가족이 마침 기쁘고 즐겁다. 오늘따라 반찬이 좀 다르다. 이렇게 하면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하고 물어보는 게 가족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물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쓰는 마음과 우리가 다른 현존재에게 쓰는 마음은요, 전혀 근본적으로 다른 거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현존재에게 어떻게 다른 마음을 쓰고 있는지, 그래서 배려와 고려가 어떻게 다른지 다음 시간에 계속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책 함께 읽느라고요.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